자, 오늘은 에릭 에릭슨에 대해서 에릭 에릭슨의 사회 심리 이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릭슨은 사회 심리 이론을 주장했는데 왜 사회 심리 혹은 심리 사회 이론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를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그다음에 에릭 에릭슨의 그 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다음에 에릭슨이 바라보는 인간관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에릭슨의 사회심리 혹은 심리사회이론은 왜냐면은 왜 그런 이름이 붙였냐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은 인간이 사회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인간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사회 심리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요인과 나의 어떤 심리적 요인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 교류작용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이 결정된다고 봤던 이론입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더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근데 에릭슨은 1902년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유택의 어머니와 덴마크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에릭슨이 2살 때 덴마크의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서 죽으면서 유태인의 소아과 의사와 자기 어머니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릭슨이 성장할 때는 주로 유태인 사회에서 성장을 하게 됐는데 자기 덴마크의 아버지를 피를 피 때문에 에릭슨의 머리 색깔은 상당히 노랗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유태계 사람들은 머리가 까맣죠.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때 노랑머리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많은 놀림을 당하고 따돌림을 받으면서 자기가 왜 이들과 왜 다른가? 서로 다름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돈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에릭 에리스는 특히 역사와 미술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구라파 일대를 유랑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특히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하며 나는 어, 무엇이 나를 실질적으로 행동하게 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통찰의 그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이런 과정에서 안나 프로이드, 다시 말하면 프로이드의 막내딸 안나 프로이드를 만나가지고 그때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이 이론을 만나게 되고 또 훈련을 거기서 받고 그래서 자격증까지 획득을 하고 그러고서 27세에 미국의 미국 출신 미술가면서 작가인 조안 서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때 당시에 유럽은 그 히틀러의 유태인의 학살로 상당히 아주 혼란스러운데 왔는데 이것을 피해 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때부터 자기가 그 논문을 쓰고 그 책을 발표하고 하면서 그 학계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하버드대의 의대의 정신의학 교수로서 활동을 하고 나중에는 예일대, 버클리대 이런 데서 연구와 교수 활동을 하고 그 특히 그 상당히 그 인디언들 사회 연구라든지 간디 뭐 루터 뭐 이런 사람들의 생애를 연구를 하면서 인간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인지 뭐가 뭔지를 상당히 깊이 있는 연구와 통찰력을 통해서 그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졸업자지만 최고의 그 대학에서 그 교수 활동을 하면서 일생을 마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에릭슨이 주장하는 인간 행동의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 동력이 뭐냐 하는 측면에서 일단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에릭슨이 보는 인간은 어, 첫째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인간이라고 봤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알아봤듯이 이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장 단계를 5단계로 해서 사춘기가 끝나면 일단 성장이 끝난다고 봤거든요. 근데 에릭 에릭슨은 우리가 인간만이 유일하게 언제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동물이다 라고 이제 봤죠. 그러면 그 성장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느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성장 과정을 보면 사회적 요인과 내가 그 사회적 요인을 어떻게 대면하면서 내가 그 과정에서 나를 어떤 존재로 규정하느냐, 즉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냐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이 자꾸 변화한다고 봤던 거예요. 인간은 지속적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즉 다른 동물과 달리 자기 스스로를 규정하는 존재로 봤어요. 즉 나는 이런 동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고 난 이걸 이렇게 하겠다라고 규정할 때 인간은 그렇게 변화한다고 봤던 거죠. 특히 자기를 규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요인과 내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규정이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사회적 동물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인간은 사회적으로 같이 집단 생활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에릭 에릭슨이 쳐다본 것은 더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사회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인간의 성장 과정이 형성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쳐다보면서 특히 사회적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마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마 얘기한 것은 인간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으면서 구성되는 동물이라고 아마 설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동물은 인간하고 살아가면서 인간처럼 변하지 않지만 인간은 만약 동물들만 하고 살면은 동물처럼 변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누구와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의 폭과 그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회 심리 내지는 심리 사회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누구와 접촉하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통찰력 있는 이론과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내가 누구와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더 위대한 삶, 더 뜻 있는 삶, 더 나름대로 이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꾸 상호작용을 하면 나도 그렇게 나를 구성하게 되고 규정하게 되고 나도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만들면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상당히 그 에릭 에릭슨이 우리한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를 자꾸 만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우리보다 더 큰 생각, 큰 삶,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자꾸 만날 때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자꾸 그 상호작용 과정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다시 규정하고 나의 정체성을 만들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에릭 에릭슨이 주장하는
과정처럼 과연 누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이 우리의 삶의 성장의 지속적 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자, 그래서 이 에릭슨의 그 사회 심리 이론은 그러면은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를 규정하고 자기 정체성을 만들면서 살아가는데 과연 어떤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해서 자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그 구체적인 과정을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 이론을 정립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릭 에릭슨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성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이드의 5단계가 아니라 최소한도 8단계의 성장 과정을 바친다고 봤고 그 8단계의 어떤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해서 어떻게 발달하나 하는 그 핵심적인 요인들과 그 변화 과정을 설명을 했다는 측면에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깊이 있는 통찰력과 그를 토대로 한 이론을 줌으로써 우리들한테 인간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주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론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에릭 에릭슨에 대한 첫째 강좌에서는 에릭 에릭슨이 되게 어떤 그 생애에서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했고 두 번째는 에릭 에릭슨이 주장하는 심리사회 이론의 핵심적인 요인 에릭 에릭슨이 쳐다보는 인간관 끊임없이 성장하는 인간 사회와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하는 인간 자기를 규정하는 인간 자기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인간으로 봤다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일단 이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